그런 부분에서 난이도가 조금 낮다면 다른 데에서 난이도를 끌어올렸어요. 골 때리는 시험이기는 해요. 빡세죠?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랜만에 토익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토익의 기초라는 이름으로 일단 토익이란 시험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시면 좋겠는 거 하나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토익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 철자 좀 익숙하신가요? 토익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좀 스펠링이 이상하죠? 이런 이상한 스펠링에서도 조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얘가 줄임말입니다.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시험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국제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게 과연 뭔지 궁금하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별거 없고 그냥 비즈니스와 생활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 엄청 다들 쉬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쉬운 시험은 맞아요. 왜냐하면 단어나 문법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가 조금 낮다면 다른 데에서 난이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어디서 끌어올렸냐? 얘네들이 타임 어택을 합니다. 바로 시간을 조금만 줘놓고 문제를 엄청 많이 풀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피가 마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토익은 소위 말해서 조금 골 때리는 시험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영어 시험인데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 유형과 문제 풀이 자체에 대한 능숙도가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 능숙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토익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7파트 이렇게 나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파트 1에서 4까지는 우리가 흔히 LC라고 하는 듣기 영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파트 5에서 7까지는 우리가 흔히 RC라고 하는 읽기 영역입니다. 이제 여기가 45분, 여기가 75분 해서 각각 100문제씩.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합쳐서 120분, 2시간 동안 합쳐서 200문제를 푸시게 되는 겁니다. 빡세죠?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토익이란 시험이 정확하게 어떤 시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이 예제들과 함께 보면서 각 파트별의 특징과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파트 1 같은 경우에 이제 LC의 파트 1은 이 사진을 제대로 묘사하는 답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선택지는 4개가 들려질 거고요. 한번 직접 풀어보시죠. 들려드릴게요. A. A shadow is cast on the sidewalk. B. Some vehicles are running down the road. C. A building is located behind a tree. D. A man is holding his bicycle helmet.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A. A shadow is cast on the sidewalk. B. Some vehicles are running down the road. C. A building is located behind a tree. D. A man is holding his bicycle helmet. 네,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C였죠. A building is located behind a tree. 일단 얘는 특별히 뭐 유형이라고 할 게 없어요. 난이도가 가장 낮은 파트이면서 문제수도 6문제로 제일 작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엄청 없는 파트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한 문제로도 틀린다는 것은 고득점이 어렵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속에 나머지 오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파트 1에서 숨어있는 보편적인 함정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A. A shadow is cast on the sidewalk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여기 보면 shadow is cast 까지는 맞아요. shadow가 비춰지고 있죠. 근데 어디에 비춰지고 있죠? on the road 아니면 on the street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sidewalk는 저 왼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A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on the sidewalk를 못 들었으면 정답이라고 고려할 수 있었던 선택지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못 들었을 때 혹할 수 있는 거를 던져주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B. Some vehicles are running down the road. 자, 이거는 왜 나왔을까요? The road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the road 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vehicle이라는 말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참고로 차량이란 뜻인데
그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선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 대충 아는 단어 던져주는 유형. 그러면 이제 덥석 무는 거죠. 몇몇은. 세 번째는 정답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D 볼게요. A man is holding his bicycle helmet. 자, a man is holding 하면 holding 하는 사람 찾아봐야죠. 여기 셋 중에 여기 계신 분이네요. 자, 홀딩을 하고 있어요. 뭘 잡고는 있어요. 뭘 들고는 있는데요. 잘 보면 bicycle helmet이 아니라 풋볼, 축구공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잘못 보이는 거를 노리고 만든 세 번째 유형입니다. 대충 파트 1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답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유형이에요. 뭐에 대한 알맞은 대답? 먼저 문장을 하나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3개가 뒤이어서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 3개의 선택지 중에 이 첫 번째, 제일 처음 말했던 문장에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것도 직접 풀어보실게요.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A. At the human resources. B. The copy machine is being repaired. C. A few days later at least. 자,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A. At the human resources. B. The copy machine is being repaired. C. A few days later at least. 자, 한번 스크립트로 직접 볼게요. 일단 질문이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였죠. 언제 나는 이 문서 복사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을 때 이제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A. At the human resources. B. The copy machine is being repaired. C. A few days later at least. 자,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이 파트 2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평서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문장의 형태고요. 마침표로 찍혀있는 그런 문장의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처럼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육하원칙으로 시작하는 질문들.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Where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How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이게 의문사, 의문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yes or no로 답할 수 있는 일반 의문문. 뭐, do I need a copy of this document? Can I have a copy of this document? May I have a copy of this document? 이런 것들. Should I have a copy of this document?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반 의문문이죠. 이런 3가지 형태로 이런 질문들이 먼저 던져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오답들을 분석해 보면서 이 파트 2에서 어떤 식으로 함정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A. At the human resources. 인사부에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장소를 얘기하는 걸까? 이게 쉽죠? 이제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에서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를 Where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라고 들었다면 그러면 A는 정말 매력적인 답안이죠. 즉 A 답안에서 드러나는 이 파트 2에서의 함정 스타일은 첫 번째, 이 의문사를 잘못 들은 사람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when을 where라고 듣거나 오히려 반대로 where를 when으로 듣거나 그런 경우를 노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트 1에서 road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단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몇 단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시험을 치긴 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선지가 B입니다. 여기 보이죠?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그리고 the copy machine is being repaired. 문맥적으로 뭔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copy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겹쳐 들려라. 겹쳐 들려서 골라라 하고 내놓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C는 정답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could I get a copy of this document? A. At the human resources. B. The copy machine is being repaired. C. A few days later at least.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딱히 그런 스타일이 드러나진 않는데요. 근데 가끔씩 농문서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정답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식이냐? 예시를 하나 생각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도 물을 수 있잖아요. 나 언제가 아니라 나 어디서 이 copy of this document, 이 문서의 복사본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A, B, C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 답이 바로 뭐냐? 저 신입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둘러서 나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는 답변들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아예 쉽지는 않은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